자, 로그 방정식. 자,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 했던 걸 기억해보면 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우선 기본형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자, 기본형부터. 주어진 부분에서 기본형은 딱 하나야. 미시 같은 경우. 심플하죠. 로그 A의 fx와 로그 A의 gx가 서로 같대더라. 고민할 게 없어. 뭐만 하면 돼? 어차피 같은데 미시 같아? 그러면 진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지. 간단하죠? 그치? 단 조건은 무조건 얘가 조심해야 돼. fx도 양수가 되고 gx도 양수가 되는 값만 찾아야 돼. 여기에서 값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답이 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지수와 로그 방정식의 차이점이야. 지수 방정식은 풀어 나오면 다 답이야. 고민할 게 없어. 근데 로그 방정식은 요 상황을 항상 따져야 된다. 만들었어? 그 중에서 0보다 크지 않게 만들어지는 값들은 전부 다 제해버려야 돼. 내용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야 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튕긴 게 이거야. 여기까지는 다 찾아. 계산 다 해. 이거 안 따져서 틀린 경우 되게 부지기수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응용 형태 가야죠. 딴 거 없어요. 첫째, 미시 같지 않은 경우. 자, 미시 같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시 같지 않으면 우리가 지수꼴에서는 뭐를 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지수 방정식인데 미시 안 같아. 그걸 로그 씌워라. 라는 말을 썼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풀 거야. 주어진 부분에서 지수 방정식에서 미시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로그 방정식에서 미시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면 주어진 꼴에서 뭘 따질 것이다? 지수 방정식에서 미시 같지 않으면 로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라 라는 꼴로 접근했었고 여기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시 같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시를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를 이용하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밑변환 공식을 응용해서 미 갖게 만든 다음에 뭘 해라. 물론 꼴 자체를 좀 봐야겠지만 왜? 미시 안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질도 쓸 수 없을 뿐더러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미시 같지 않은 경우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진수는 같을 때 진수가 같은데 미시 달라. 그럼 이런 경우 있겠지. 뭐 있을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세에도 뭐가 붙을 수 있다? 미지수가 포함될 때가 있다. 그래서 주어진 꼴은 뭐를 만들 거냐? 뭐 이렇게 잡을까요? 이런 경우. 자, 이때 뭐 있을까요? 딱 봐도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얘가 같던가. 그렇잖아. fx 같잖아. 네모 세모 같던가. 아니면 1이던가. 왜? fx가 1이면 미시 달라도 0대에서 똑같아질 테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던 꼴들 뭐 있을까?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 얘는 끝났지. 할 게 없지. 뭐 방정식에서도 함수에서도 뭐 지수에서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2차 방정식이나 유리 방정식이나 이딴 꼴 나올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풀어주면 되겠네. 이런 형태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자, 유형들이야. 형태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지수에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 보통 이런 꼴들은 애초에 지수꼴 자체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딴 거 없다. 양변에 로그 씌워서 그 지수에 있는 로그를 끄집어내리자. 아까 함수에서 봤었죠? 그치? 이런 꼴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포함된 연립방정식도 대단한 내용은 없었어. 마찬가지야, 형태 자체는. 그래서 얘는 크게 의미 둘 건 없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죠. 이만큼. 그래서 물론 이렇게 유형을 나눠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다시 봐야겠죠. 보고 생긴 모양 보고 형태 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은 내용적으로 갖고 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 한번 로그 방정식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한번 따져보자. 자, 로그 방정식. 여기서 자, 보자. 근데 이렇게 유형을 나눠놓고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그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냥 식 자체를 변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 있는 그대로 유형적으로 얘는 여기다 뭘 씌우래, 뭘 하래, 뭐 이런 정해 있었거든. 근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먼저 건드려야 될 개념들이 존재를 해. 자, 그래서 유형대로 나눠놓긴 했었는데 얘네들은 애초에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따지는 상황인 거야. 자, 우선 식을 딱 봤어. 쌤, 로그가 여러 개 붙었네요. 치환꼴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에서 치환꼴은 보통 이런 경우야. 뭐 이렇게 붙었을 때.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로그하고 여기 있는 로그는 관계가 없어. 이 안에서 뭔가 성질을 쓸 수도 없어. 얘는 무조건 치환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얘는 이게 아니거든. 자, 로그 4에 대한 내용과 로그 4분의 1에 대한 내용. 요거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맨 먼저 뭐부터 볼 수 있다. 항상 로그는 밑부터 정리하라 그랬지.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애초부터 정리가 안 되는 로그면 다른 방법을 생각했겠지만 얘처럼 정리가 될 수 있는 꼴들 안에서는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로그의 성질을 써서 저와 같이 로그 두 개가 덧셈 묶여 있어 저 합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주어진 걸 정리하시면 자, 로그 4의 x-2 빼기 로그 4의 x-5는 2분의 1 하고 바꿔 쓸 수 있겠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왜 했다? 로그 성질 써서 두 개짜리 로그를 하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 돼요? 로그 4의 x-5분의 x-2 가능하죠? 2분의 1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뭐가 되겠어? 로그 방정식의 기본꼴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 이 상태에서 지수와의 관계를 따지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다가 이딴 거 붙여서 어차피 1이니까 그러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 근데 보통 이 정도면 바로 나와야지. x-5분의 x-2면 4의 2분의 1제곱 해서 2 나와야지. 그쵸? 끝났네요. 양변에 x-5 해서 분수식 아닌 꼴로 만들어 풀게 되면 되겠습니까? 몇 나와요? x는 8. 조심할 건 나오면 답이야? 몰라, 아직은. 끝이 아니야. 항상 로그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나온 값이 로그의 정의를 만족시키는지. 뭔 말이겠어? 무조건 진수는 양수돼야 돼. 선생님 그러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많이 풀었더니 뭐 마이너스 8 나왔어. 그럼 안 되는 거야. 제 양수 되게 해주는 것만 값인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 뭐 있어? 그냥 가능하지. 8 넣어도 쟤는 양수되니까. 따라서 얘는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무조건 로그는 고민해야 돼. 지수는 이런 고민 안 해도 상관없어. 로그는 고민해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자, 128번 다음처럼. 그래서 우선 수순대로 정하면 뭐가 된다? 이런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무조건 정리부터 해라. 무조건 정리부터 해라. 지수는 두 지수식이 덧셈 묶여있다고 해서 정리를 못해. 걔네는 묶은 치환인 거야. 형태가. 그런데 로그는 정리가 가능하거든. 얘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유형별로 풀어주시고 두 번째 조심할 거 뭐 있다. 항상 로그의 정의 고민하셔야 돼요. 뭔 말이겠어? 나온 답이 로그를 만족시키는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문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118번은 우선 맛보기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한번 조금씩 응용 형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29번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곱하랍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로그의 성질들을 써서 정리부터 하자. 그럼 딱 보이는 거 뭐 있어? 밑정리해야지. 두 번째, 로그는 곱셈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따라 정리부터 하자. 무슨 정리? 밑정리부터 하자. 그럼 정리 좀 뭐가 될까? 좀 바로 나올까? 로그 3의 x 마이너스 9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로그 3의 x 제도 2 곱하기 로그 3의 x에 저 로그 9의 x도 2분의 1의 로그 3의 x라고 쓸 수 있을까? 가능하죠? 약분되죠? 그럼 뭐가 정리되겠어? 얘는 곱해서 제곱될 거고 요거 똑같은 로그 3의 x의 앞에 있는 개수 비스무리한 거 연산만 하면 되겠죠? 그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어? 정리해서 이항시키면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2분의 1의 로그 3의 x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가능하네. 그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야. 물론 이 정도의 인수분해는 꼭 치환하지 않아도 가능하죠. 원래 이게 치환꼴이지만 바로 되잖아. 그러면 로그 3의 x의 값은 0 되던가 2분의 1 되던가. 되나요? 그럼 x는 뭐 되겠어? 로그 3의 x가 0 되려면 x는 1이던가 2분의 1 나오려면 x의 3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3이 붙었던가.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더 많거든. 그럼 어떻게 하자?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이거 풀자마자 알파 베타가 툭 튀어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풀고 나면 뭐가 나온다? 로그 3의 알파하고 로그 3의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이거 풀자마자 알파 베타 나오지 않아. 왜? 얘는 로그 3의 x에 대한 미지수 가지고 문제 푼 거니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하자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래. 그럼 굳이 알파 값, 베타 값을 구해야 곱한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 얘도 성질을 쓸 수 있겠지.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그럼 로그 3의 알파 베타 나오거든. 그렇죠? 다음처럼 나와요. 자, 이런 비슷한 꼴들 우리가 지수에서도 건드려 봤었어. 그렇지? 그럼 뭐가 되겠어?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면 몇 된다? 2분의 1 나온다. 따라서 알파 베타는 3의 2분의 1 제곱 루트 3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이 수순이야. 첫 번째는 잘 안 나와. 왜?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더 많거든. 문제 주어질 때.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되겠습니까? 쌤,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서 저 로그가 되나 안 되나 로그의 정의적 개념은 안 따지나요? 네. 이런 꼴들은, 치환 꼴들은 잘 안 따집니다. 따질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로그 3의 x 값을 구해 놓은 다음에 x 구하는 거잖아. 이걸 먼저 구해서 얘가 되냐 안 되냐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해 놓고 x를 찾은 거야. 그럼 여기서 구한 x의 값은 로그의 정의적 부분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로그에 대해서 치환꼴들은 로그의 정의적 내용에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고민할 일이 없어. 안 해도 되거든. 상관없거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30번 가보죠. 어떤 유형? 오! 자, 딱 보자마자 딱 보이네. 밑에도 x 있어, 지수에도 x 있어. 근데 지수가 로그 꼴이야. 우선 지수에 로그가 있건 없건 관심 없어. 우선 보이는 건 이거야. 밑에도 x, 지수에도 x. 이러면 못 풀어. 왜? 우리가 배운 저런 형태꼴의 방정식은 배워본 적도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지수에 있는 x를 끄집어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밑을 갖다가 지수로 만드는 방법은 없거든. 그건 어떤 방법 쓰자? 그 뭐라 그래서 무조건 로그 씌워라. 근데 아무 로그 씌운 것이 아니라 어떤 로그 씌워라? 밑이 3짜리인 로그를 씌워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변에다가 자 x의 로그 3의 x라는 저식과 3분의 1의 x제곱식이다. 뭐 하면 된다? 어차피 등식이니까 똑같은 로그를 씌운다고 해서 연산 자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상태를 보면 우리 뭐 할 수 있다? 밑으로 끄집어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얘도 그냥 냅두시면 안 돼요. 왜? 이걸 끄집어내면 이거 지금 진수가 x짜리잖아. 이거 진수 x 아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겠어? 로그의 성질 써서 정리를 해야지. 그럼 정리하면 뭐 나올까? 자, 로그 3의 x를 앞으로 빼버리면 똑같은 로그 3의 x니까 제곱되죠. 이거 뭐예요? 3분의 1과 x제곱을 지금 곱해 놓은 거잖아. 그치? 그럼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진수의 곱은 우리는 로그에서의 덧셈으로 분리를 시켜도 되겠네. 그러면 로그의 덧셈 분리시키면 요거 진수 앞으로 끄집어내서 로그 3의 x. 그 다음에 3분의 1. 자, 로그 3의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식에서 뭐 나오겠어?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로그 3의 x 플러스 1 하면 치환꼴. 이러면 치환꼴. 그런데 심플한 치환꼴. 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돼. 그치? 그래서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뭐야? 로그 3의 x는 1. 자, 치환꼴에서는 나오는 값 자체가 로그의 성질에 위배된지 아닌지 볼 필요 없다고 했어. 여기까지. 이런 식. 됐죠? 자, 아예 애초부터 딱 보자마자 뭐 나온다? 아, 로그를 씌워야겠구나. 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됐나요? 오케이. 자, 130번은 저와 같이. 자, 이번엔 어떤 유형? 열방식. 필요 없잖아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럼 우선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쓰여지는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뭐 2차 꼴 이런 거 잘 안 나와. 거의 대부분 1차 비스무리한 꼴이거든. 그럼 1차 비스무리한 꼴이면 각각의 미지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가간법을 쓰던 대입법 쓰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요. 4, 2, 16, 8. 어이씨 어떻게 했어? 미수는 x 똑같고 y 똑같은데 얘네들이 다르면 연산 못합니다. 연산이 가능해지면 로그끼리도 똑같이 생겼어야 되거든.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 로그의 성질 써서 정리부터 하세요. 자, 로그 x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 쟤는 그냥 냅두셔도 되고 쟤는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로그 x의 2의 값 똑같아. 로그 y의 2의 값 똑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가간법을 쓰던 대입법 쓰던 뭐 할 수 있겠네?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아예 치환시켜 놓고 문제 푸셔도 상관없고 귀찮으니까. 하지만 뭐. 자, 나는 그냥 뭐부터 없앨까? x부터 없앨까? y부터 없앨까? 뭐 아무거나. 뭐 상관없을까? y 없애자. 그럼 정리하시면 U 로그 x의 2 빼기 3배의 로그 y의 2 U 4배의 로그 x의 2 저거 3배의 로그 y의 2 마이너스 1 볼 거 없죠? 더하시면 계산이 몇 되겠어? 몇다 쓸까? 10의 로그 x의 2는 없어지고 5 나오겠지. 그러면 로그 x의 2의 값은 2분의 1이야. 그럼 바로 뭐 써? 지수와의 관계 보시면 되겠네. 따라서 2는 x의 2분의 1제곱. 다시 쓰면 x는 2의 제곱. 따라서 x는 4 나오겠죠. 그럼 x 4 나왔으면 자, 로그 x의 2의 값이 2분의 1입니다. 요게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 몇 나와야겠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로그 y의 2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2는 y의 마이너스 1제곱, 그 y는 뭐 될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맞습니까? 끝났네? y는 2분의 1. 자, 다음과 치환산하시면 되겠네요. 뭐 특별한 뭐 조건이 붙거나 개념 붙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 그냥 정리부터 하고 내용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은 132번. 어디 보자.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쇽쇽쇽쇽쇽쇽. 자, 다음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곱해봐라. 근데 생긴 게 아까 있던 치환꼴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똑같진 않아. 여긴 진수가 2x, 여긴 x이고 정리부터 하자. 그래서 항상 로그에 대한 방정식은 항상 정리부터 해서 진수 부분의 미지수가 같게 만든 다음에 보는 거야. 밑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밑은 똑같아요. 그럼 뭐 볼 수 있을까? 우선 얘부터 만들자. 자, 요거 2도 빼야지 앞으로. 그러면 6 되겠지. 뭐야? 완전 제곱식 정리해야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 2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로그 2x 더하기 1 마이너스 6 로그 2x는 0. 그럼 이제 동유항끼리 요거 두 개 동유항 정리하시게 되면 로그 2x 제곱에 4에 플러스 1. 오케이. 자, 정리 끝.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근 찾으려면 요거 치환꼴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근을 알파, 베타 따로따로 구하세요가 아니라 곱해진 값을 구하세요. 다시 말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은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가 나왔을 거다.
어차피 인수분해도 안 된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알파값 베타 값을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로그의 성질을 써서 뭐 하자? 푸는 문제겠지. 따라서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를 더하시면 로그 2의 알파 베타. 두 근의 하, 뭐 나오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4 나오겠지. 끝났죠? 얘만 계산하면 되지. 따라서 알파 베타는 2의 4제곱 16 나오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32번 이런 문제. 자, 유형만 몇 개 잡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유형이. 훨씬 많지만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유형들의 조합밖에 안 돼. 형태가. 아니면 식이 좀 복잡해지던가. 기본 개념은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놓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이만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